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이 괄호 x 더하기 a는 b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x 더하기 a는 2를 나누면 2분의 1 b가 되고요. x는 2분의 1 b에서 a를 빼면 되겠죠. 자, 2분의 1 b, b의 모든 항들을 2로 나눕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이 되죠. 그리고 a 다항식을 뺄 거예요. 자, 빼기 x제곱, 자, 부가 다 바뀌겠죠? 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고요. 동료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y y제곱은 사라지네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은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보세요. x 더하기 2를 0으로 하는 x값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16 더하기 제곱에 a를 곱하고요. 더하기 b는 0. 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식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이 3이니까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좌변을 보시면 복 2차식이에요. 즉 2차, 4차 그리고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x가 아니라 x제곱 대신에 바로 3을 대입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x제곱의 제곱이 4제곱이죠. 그래서 9 더하기 x제곱이 3이니까 3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식을 바로 연립할게요. 뺍니다. 자, 7 더하기 a는 0, a는 마이너스 7이죠. 자, a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하세요. b는 21 마이너스 9가 돼서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2와 마이너스 7을 곱하면 부는 일단 마이너스고, 네, 84, 마이너스 8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z는 1 더하기 i예요. 자, 보세요. z 자리에 1 더하기 i를 대입하고 z 켤레 자리에는 켤레니까 1 마이너스 i를 대입하자. 이것보다는 자, z와 z 켤레의 합이나 차, 곱 이런 애들은 매우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을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z와 z 켤레의 합이나 차나 곱이 표현이 되게끔. 그러면 얘는 통분을 해보죠. 자, z랑 z 켤레 곱하겠죠? 그리고 요 첫 번째 분수 여기에는 z 켤레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z 켤레 마이너스 z 켤레가 되고요. 요 두 번째 요 복소수에는 z를 곱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z 켤레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z의 z 켤레에다가 분자가 2배의 z 켤레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z 더하기 z 켤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z가 1 더하기 i고 z 켤레는 1 마이너스 i죠? z 더하기 z 켤레는 더하세요. 2가 됩니다. 곱하면 1마 i제곱 마이너스 1 돼서 2가 되겠죠? 네, 이제 대입을 할게요. 2분의 2 곱하기니까 4 빼기 합이 2죠? 그래서 2분의 2 해서 1. 네, 절대로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식을 먼저 변형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세요. 자, 4번이에요. 자, 0이 아닌 두 실수. 자, 루트 b분의 루트 a인데 마이너스가 생겼다고요. 이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거는 a와 b의 부호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지금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a는 플러스 b는 음수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는 절대값으로 반드시 고쳐달라고 했어요. 일단 절대값으로 다 표현을 고칠게요. 루트 b제곱도 절대값 b로. 자, a-b. a는 플러스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를 빼는 거는 얘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거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a-b 그대로 나오시는 거고, 자, a는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빼기 2a, b는 음수예요. 마이너스 부 바꿔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네, 이렇게 루트 제곱이 있을 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절대값으로 일단 표현을 바꿔놓고 부호를 따지자. 잊지 마시고요. 5번이에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말해준 거죠. 자, 허근을 갖는다. 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음수가 되어야 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근을 갖게 되겠죠. 자, 판별식은 3-2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9-12k 더하기 4k 제곱 사라지죠. 뒤에 빼기 4k 제곱이랑. 그래서 12k가 9보다 크다. 그럼 k는 12분의 9, 즉 4분의 3보다 크다. 자, 지금 요 값이 바로 a라고 한 거죠. 그래서 a는 4분의 3이 됩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했죠.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어요. 근데 x축과 접한다라는 사실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죠.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근이 중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자, 짝수 판별식 쓰면 b'의 제곱 빼기 ac. 자, 빼기니까 부호가 다 바뀌어요. 이거는 0. 자, 그러면 이게 k에 대한 방정식이 됐는데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 방정식의 근인 k 값이 실수인가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우리는 이 상수항이 음수인 것만 보면 바로 k 값이 다 실근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판별식이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때 a가 양수라고 해놓고 판단을 할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b제곱은 무조건 0 또는 양수거든요. 그 다음에 a는 무조건 양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c가 지금 무조건 음수라면 자, 4ac가 마이너스인데 얘를 빼는 거니까 양수를 더하는 거죠. 0에서 양수를 더하거나 양수에서 양수를 더하면 항상 0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상수항이 음수라면 얘는 무조건 실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k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하는 거죠?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정답은 1이 됩니다. 자, 7번이에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a, b, c인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과 건널비가 나왔죠. 자, 그러면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을 테고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a, b, c다. 네,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 자,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가 20이니까 바로 4 나눠서 5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건널비는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요 ab라는 면이 위에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bc라는 면 요게 요 왼쪽에서도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AC죠? 앞에서 보이는 요 면이에요. 얘가 이제 뒷판에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 넓이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것이 2개씩 있는 거고요. 얘가 16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해주시면 됩니다. 자, ABC 더한 게 5였으니까 25 빼기. 자, 이거 2배 한 값이 그대로 16인 거죠. 네,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9가 되네요. 자, 이제 8번이에요. 이 다항식은 두 개의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보세요. 이런 뜻이죠. 자, 지금 잘 나가다가 빼기 24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4개의 다항식을 하나하나 전개하는 건 너무 불편하니 적당히 두 개를 먼저 곱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공통된 부분이 표현이 되게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짝을 지었는데 2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x제곱, 1차항의 개수가 5로 똑같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 첫 번째 1번을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이렇게 되고요. 자, 뒤에 빼기 24. 자, 여기에서 치환을 하자 그랬죠. x제곱 더하기 5x가 반복이 되니 치환을 하자. 근데 선생님은 치환하는 식은 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개 곱하기 3개 9번 전개를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형광펜 칠해놓은 x제곱 더하기 5x를 하나로 봄으로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개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치환한 것을 이것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동류항이라고요. 그래서 개수가 10이 되고 더하기 10에 이거. 그 다음 상수랑 상수 24인데 빼기 24 사라지네요. 안 쓸게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계속 이것의 제곱 더하기 10의 이것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공통인수니까 x제곱 더하기 5x로 묶어내세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끝내시면 안 되죠.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지금 얘는 첫 번째 앞에는 x라는 공통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내주셔야 돼요. x 더하기 5 그리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2차식이 표현이 됐는데 이 2차식이 바로 이놈인 거죠. 그래서 A가 5고요. B는 10이에요. 더하자 그랬으니 답은 15가 되겠죠. 자, 이제 9번이에요. 자, 역시 인수인 것은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 식을 쫙 스캔을 하면서 어느 문자가 차수가 가장 낮은지 확인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차수가 낮을수록 인수분해가 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A는 3차, B는 3차, C는 2차예요. 그래서 C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C에 대해서 상수, 2차, 상수, 2차. 얘는 1차항이 없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일단 2차항을 먼저 정리합니다. C제곱으로 묶어낼 거죠? 네,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다 상수인데 상수항이 또 4개나 있어요. 그러면 또 적당히 2개 묶어서 이 아까 C제곱 앞에 있는 A-B라는 인수를 만들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적당히 앞에 2개랑 뒤에 2개를 묶어내보자. A제곱으로 묶어내면 A마비, 뒤에도 B제곱으로 묶어내면 A마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마비가 공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A-B로 묶어내세요. 자,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네요. 네, 끝났어요. 그러면 인수는 A-B 안 보이죠? 자, 얘는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니까 바로 5번이 인수인 겁니다. 자, 10번이에요. 2차 함수는 1,4를 지나고 이거는 지나는 점은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때, x는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자, 이거는 강력한 정보죠.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가지고 바로 식을 세울 거예요. y는.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a라고 주어져 있으니 a 그리고 꼭지점이 3,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2차 함수의 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a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1,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4는 4a-4가 되죠. 그래서 4a가 8이므로 a는 2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y는 항상 우리가 구했으면 그 값을 대입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풀어주면 a, b, c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다 궁금한 건 아니고 그냥 c만 궁금해요. c는 상수항이거든요. 네, 다 전개하지 않고 상수항만 찾죠. 2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8-4 하니까 정답은 14가 됩니다. 자, 11번이에요. 값을 두 학생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값은 b를 잘못 보고 풀어 둑은 마이너스 3,4를 얻었고 을은 c를 잘못 보고 풀어 둑은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를 얻었어요. 자, 잘못 본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잘 본 거를 보세요. 자, 값은요. 값은 뭘 잘 봤냐면 b를 잘못 봤다는 거는 a하고 c를 잘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으로는 두근의 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분의 c가 바로 마이너스 3과 4이고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관계를 하나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c를 잘못 봤어요. c를 잘못 봤다는 거는 a와 b를 잘 봤다라는 얘기예요. 즉 2차항과 1차항의 계수를 잘 봤으니까 두근의 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얘가 두 개 더하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는 거는 a, b, c 세 개지만 이거는 등식이기 때문에 관계식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자, c는 마이너스 12a고요. b는 마이너스 4a죠. 네, bc 대신에 이걸 다 a로 표현한 식을 대입할 거예요. ax 제곱 빼기 4ax 마이너스 12a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반복적으로 있으니까 나눠도 되겠죠? 단 나눌 때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는 절대로 0이 아닌 값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a를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죠. 네, 올바른 두근을 구하고 싶은 거죠. 2, 6 여기에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6이 되는데 이중 양수인근은 네, 답은 6이 되겠네요. 자, 12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을 각각 PQ라 하자. P의 X좌표가 1 더하기 루트 3일 때 A, B를 찾자 이런 거죠. 자,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바로 방정식의 근이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과 ax 더하기 b를 연립하면 이거의 두 근이 PQ의 x좌표라는 얘기예요. 근데 P의 x좌표가 1 더하기 루트 3이었죠? 그러면 Q는 뭘까? 자,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인데 여기에 두 유리수 ab라고 나왔거든요. 자, 모든 개수들이 유리수예요. 자, 유리수 개수를 가질 때 무리근은 켤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q의 x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이 나온 거죠. 두 근의 합이 바로 a,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a가 되는데 두 근의 합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자, 마 1, 마 b 이것이 c 값이죠. 자, 그래서 곱하면 1, 마 3, 자, b는 마이너스 1이 양하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곱한 거는 바로 2가 됩니다. 자, 13번이에요. 이 3차 다항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의 곱. 자,
이때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x-1로 한번 나눠도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 또 한번 나누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쌤이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개수 비교를 통해서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요 3차 다항식이 x-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져요. 걔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냥 나눠 떨어지니까 몫을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몫은 1차 다항식이 되겠죠?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게 3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예요. 그럼 3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x 이렇게 될 것이고, 자, 1차항의 개수는요. 일단 여기에서 1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좌변에서 3이기 때문에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x에다 뭘 곱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1을 곱해야 하는 거죠. 네, 끝났어요. 그럼 이제 x제곱의 개수가 a예요. 그럼 a는 x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상수항은 조심하셔야 돼요.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예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므로 b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14번이에요. fx-1이 x-마 3으로 나눠 떨어질 때 뭐 이거를 나눈 나머지는 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2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ax 더하기 b라고 할게요. 나머지를. 자, 그러면 내가 x 더일로 나눴으니까 x에 0과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자, 지금 내가 요 f에 x 더하기 3을 나누고 있으니 여기에 x 자리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f3은, 자, 여기 0을 넣으니까 b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f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f3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 위에서 fx-1을 이거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졌다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나 3을 넣었을 때 0인 거죠? 그러면 써볼게요. f2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f3 마이너스 1도 0이에요. 그러니까 f3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f3은 1이죠? f2도 1이에요. 자, 그럼 b가 1 바로 나왔고요. a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x 더하기 b가 나머지잖아요. 0x 안 써도 되겠어요? 그냥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자, 15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16m인 철망으로 벽을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울타리 안의 넓이의 최대값은? 자, 보세요. 벽은 내가 울타리를 굳이 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요 부분, 세로 부분에다가 2개, 그리고 가로 부분에다가 하나를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문자 놓고 풀기 시작합니다. 요 세로를 내가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x가 되겠죠. 근데 요 세 개를 다 더해선 16이 되어야 하니 요거는 16-2x라고 쓸게요. 네,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가 다 x로 표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울타리 안의 넓이를 제가 y라고 할게요. 그럼 y는 자, x 곱하기 16-2x 이렇게 됩니다. 단,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x의 범위를 꼭 생각해 주세요. 내가 울타리의 어떤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16m예요. 세로가 8m라면 가로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8m보다 같거나 클 수 없다. 즉 8보다 작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물론 어차피 등호가 없기 때문에 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서술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쓰지 않으면 범위 꼭 써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당연히 어디에서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생길 것이다 라는 거 알죠?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위로 볼록하게 그릴게요. 그리고 x축을 그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8인 게 보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축의 방정식은 4겠죠?
그래서 x는 4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물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4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죠? 4 곱하기 16 곱하기 16 빼기 8이니까 8이죠. 그래서 정답은 32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 미터 이런 단위가 있었으니까 32 제곱미터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16번이에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a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13 그리고 더하기 a로 묶어보면 x 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값에 관계없이 라면 x가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2를 넣어보세요. 얘가 4 빼기 13 마이너스 9죠? 그러니까 y 값은 그때 마이너스 9가 된다 이 뜻이네요. 그래서 이 p점은 2, 마이너스 9인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 점 p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y는 fx의 꼭지점이라고 했죠?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fx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그 두 점의 x좌표가 바로 뭐다?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는 0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제곱 다 풀지 마시고 제곱근 이용하세요. 이거는 9, x-2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니까 풀마 3이에요. 그럼 x는 플러스 3일 때 5 또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 빼기 1 해서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복소수 z에 대하여 iz는 z 켤레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i의 z는 a-bi 이렇게 된다는 거고 좌변을 정리해보면 ai-b는 a-b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비교를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z 빼기 z 켤레죠. a 더하기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빼는 거죠. 네, 그러면 a 사라지고 2bi가 되는데 아까 a는 마이너스 b였으므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하지 않고요. iz는 z 켤레. 자, 이 두 복소수가 같으니까 양변의 켤레 복소수를 취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i도 켤레를 z도 켤레를 하면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 되고요. i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i겠죠? 네, 마이너스 i의 z 켤레는 z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네, 얘는 마이너스 z. 그래서 니은이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디귿도 그냥 z분의 z 켤레가 무엇인가 바로 구할게요. 여기에서 양변을 z로 나눕니다.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z는 지금 a 더하기 bi, a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z로 나눌 수 있고 i는 z분의 z 켤레 이렇게 되겠네요. z분의 z 켤레는 i고요. z 켤레분의 z는 이거의 역수죠. 네, i분의 1이죠. 얘는 실수화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되네요. 그래서 i 마이너스 i는 0. 네, 이렇게 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참이 됩니다. 자, 18번이에요. 자, 18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자, 그럼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말할 수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B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마 1과 베타마 1이다. 그러면 알파마 1과 베타마 1을 더하면 마 B가 되고요. 또 알파마 1과 베타마 1을 곱하면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잖아요. A-2는 마이너스 B, 이렇게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이렇게 더하기 1은 A. 자, 알파 베타는 B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요. 네,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2A 마이너스 B는 1 이렇게 되네요.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B는 2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연립해 줄게요. 3A는 3, A는 1이고요. A가 1이니까 B도 1입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1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자, 얘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왔고요. 2 알파 베타잖아요. 근데 알파 베타가 되기 위해서는 알파 베타를 한 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의 제곱 마이너스 1, 계산 결과는 0이 됩니다. 자, 19번이에요. x 더하기 y가 4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28이죠? 이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식의 값을 구하는 거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보통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두 개의 식을 통해서 x, y의 곱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y에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28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y에 4를 집어넣을게요. 자, 대입을 이렇게 하시면 4의 세제곱은 64고요. 마이너스 12x, y는 28 이렇게 됩니다. 그럼 12x, y는 64에서 28을 빼는 거죠. 네, 64에서 28을 빼게 되면 네, 36이 나오죠. 그래서 x, y는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는 거죠. 이 값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2xy를 빼면 되겠네요. x 더하기 y가 4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3은 6. 그래서 정답은 10이 돼요. 자, 2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허근이죠. 근데 A하고 B가 실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근이 허근이니까 이 근의 켤레근도 근이 된다. 켤레 복소수도 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i분의 2i 형태가 복잡하니 실수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해보죠. 1 더하기 i를 곱합니다. 그러면 1마 i 제곱이니까 2분의 2에 네, 요 부분을 곱할게 i에다가 1 더 i를 곱합니다. 그러면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약분하시면 실수 부분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i예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근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도 근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실제로 더하면 마이너스 2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a죠. 그래서 a는 2 이렇게 나오고요. 곱은 실제로 곱하면 1-i 제곱해서 2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b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b는 2가 됩니다.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4 답은 8이 됩니다. 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항식 x 더하기 1에 fx 곱한 거를 x만 2로 나눈 나머지가 6이고 자, x에 2를 대입하면 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f2가 6이다 이 얘기예요. 즉 f2는 2예요. 또 x-2 그리고 fx 곱한 것을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죠.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얘가 3이다. 즉 f, 마이너스 1은 막 1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대입할게요.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2 이렇게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2죠. 그래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예요. 자, 얘를 연립하죠. 더할게요. 3a가 0입니다. 즉 a가 0인 거고요. b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22번이에요. 자, 이 시계값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자. 자, 지금 이런 형태는 우리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자, 치환을 할게요. x를 뭐로 잡을 거냐면 14를 x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14는 x, 15는 x 더하기 1, 16은 x 더하기 2, 17은 x 더하기 3. 그리고 다 곱한 것에 더하기 1, 이 부분을 루트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를 안에 적당히 2개씩 곱해서 1차항이 같아지게끔 만들 수가 있네요. 자, 파란색 부분을 곱하면 x제곱 더하기 3x. 자, 분홍색 부분을 곱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더하기 1. 자, 그러면 치환을 하는 거죠. 누구를? x제곱 더하기 3x를 치환을 하게 되면 자, 실제로 쓰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x제곱 더하기 3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배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자, 이거 합의 완전 제곱식이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루트 안에 제곱 있는 이 형태는 어떻게 하자? 절대값 씌우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14가 x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바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14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4 더하기 1. 자, 이 정도는 이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4의 제곱이 196이고요. 3 곱하기 14가 42 더하기 1. 자, 196에 뭐를 더하죠? 42에다가 1이니까 43을 더하게 되면 239가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세요. 자,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fx의 식을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적어볼게요. 단 a는 0이 아니에요. 자, fx 더하기 1은 x자리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는 거죠. a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1 더하기 c가 되고요. 여기에서 자, 세로로 뺄게요. fx를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얘를 빼볼 건데요. 이 첫 번째 식을 전개를 해보죠.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자, ax 제곱 그대로 빼면 사라지고요. bx도 사라지고 c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fx 더하기 1 마이너스 fx는 2a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잠깐만 다시 쓸게요. 2ax 더하기 a 더하기 b. 자, 요 결과가 4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2a는 얼마다? 4다. 그러니까 a는 2고 자, 2 대입해서 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죠?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러면 fx는 자, a 자리에 2x제곱, b 자리에 마3x 더하기 c인데 f0은 0, 0 넣었을 때 바로 c값이죠. 그래서 c가 3이란 얘기예요. 자, 이 2차 함수에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의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죠. 자,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요. 아래로 볼록 그리고 축의 방정식을 찾습니다. 2a분의 마_b. 그래서 x는 4분의 3.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죠. 자, 1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걸 찾는 이유가 마이너스 3일 때, 1일 때보다 더 높은 값, 이때 최대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바로 언제예요? 꼭지점에서예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2 곱하기 16분의 9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좀 좁으니까 왼쪽으로.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 계산해주면 8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3이고요. 자, 8분의 9 마이너스 18 더하기 24 이렇게 되겠는 8분의 이거 마이너스 9니까 24 더하기 하면 15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x에 마3 대입하는 거죠. 29, 18 더하기 되고요. 9 더하기 3, 27 더하기 3이니까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방금 구했죠? 30이고요. 최소값은 30이고요. 최소값은 8분의 15가 정답이 됩니다.